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스마트폰 투자 앱 중 하나를 있는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매일 모으기 목록을 보시면 꽤 낯익은 영어 알파벳들이 보이실 텐데요. 잠시 주식 투자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 용어 하나만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주식 시장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암호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티커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군사작전명처럼 긴 회사 이름 대신 이 알파벳 몇 글자만 알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종목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래할 수 있죠. 자, 그럼 암호를 알았으니 다시 제 목록을 확인해 보시죠. 기술주의 상징인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티커 QQQ의 4,000원, 배당 성장의 제왕이라 불리는 티커 SCHD의 8,000원. 그런데 여기 미국 시장의 심장인 S&P 500을 추정하는 종목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가장 유명한 티커인 VOO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3,000원씩 SPYM이라는 종목을 사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날카로운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금치 양반, SPYM은 주당 가격이 $80, 우리 돈으로 11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3,000원으로 산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과거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케이크를 조각내서 팔듯 주식도 0.1주, 0.01주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소수점 투자의 시대가 됐으니까요. 저는 현재 토스증권 앱의 주식 모으기 기능을 활용해 이 거대한 미국 기업들을 매일 커피 한 잔 값으로 잘게 쪼개서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남들처럼, 아니 거의 모든 투자자가 그렇듯 VO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3,000원, 4,000원씩 소수점 투자를 반복하다 보니 제 계좌를 갉아먹는 미세한 비용과 효율성의 차이가 눈에 밟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존 보글의 상징과도 같은 VO를 버리고 제 기준에서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 녀석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S&P 500 ETF의 족보를 한번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거대한 시장에는 4대 천왕이라 불리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용어를 처음 창시한 건 1976년에 존 보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걸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ETF라는 육체로 처음 만든 건 1993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가문에서 태어난 SPY였거든요. 재밌는 건 존 보글은 처음에 이 SPY 같은 ETF를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내 철학은 진득하게 평생 묻어두는 건데 ETF는 사람들이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며 단타를 치게 만든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존 보글의 뱅가드도 나중에는 VO라는 ETF를 내놓으며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ETF 시장의 가장 맏형인 SPY는 세계 최초의 ETF이자 전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형님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집이 너무 무겁고 수수료가 0.09%로 꽤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혁명가들입니다. 존 보글의 영혼을 담은 뱅가드의 VO 그리고 블랙록의 IVV입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0.03%로 획기적으로 낮추며 수수료 다이어트라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VO를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일 테고요. 하지만 ETF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SPY를 만든 운용사가 질 수 없다며 칼을 갈고 내놓은 막내 동생이 등장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녀석 SPYM입니다. 이 녀석은 형님들의 장점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수수료를 VO보다 더 낮은 0.02%까지 깎아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배신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야,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가 존 보글인데 뱅가드 VO를 안 사면 어떡해? 그건 상도덕이 아니지. 하지만 저는 확신하거든요. 만약 존 보글이 무덤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의리를 지키려고 비효율을 감수하는 저를 보고 오히려 불호령을 내렸을 겁니다. 멍청한 녀석, 내 평생의 철학은 뱅가드라는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를 사는 거야. 네게 0.01%라도 더 유리한 게 있다면 당장 그리로 갈아타라. 그게 나를 진정으로 기리는 방식이다. 겨우 0.01% 차이? 고작 그거 아껴서 뭐 하냐고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수수료 0.02%면 될걸. 굳이 0.03%를 낸다는 건 남들보다 비용을 50%나 더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죠. 제가 굳이 VO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이 깐깐한 선택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용 절감이라는 그가 남긴 최고의 처방전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명약은 없습니다. 약효가 강력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치명적인 법이니까요.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시장 전체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냉철한 분석가의 눈으로 인덱스 투자가 가진 치명적인 리스크 3가지를 고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자본주의의 좀비화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패시브 투자는 또 다른 거품이다. 모두가 가격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수만 한다면 누가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가?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S&P 500은 주기적으로 나쁜 기업을 쳐내고 좋은 기업을 넣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느냐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퇴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기업의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데 단지 아직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패시브 자금이 맹목적으로 그 주식을 사들이게 되죠. 원래라면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기계적인 매수세가 그 주가를 억지로 떠받쳐주는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넣는 이 돈이 어쩌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거품을 키우는 눈먼 돈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마이클 버리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고했던 거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거대 공룡들의 독점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의 대주주 명부를 뜯어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엑슨모빌 이 거대 기업들의 1대 2대 주주는 대부분 뱅가드, 블랙록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 세 회사가 미국 상장 기업의 90%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존 보글은 투자자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소수의 자산 운용사에게 전 세계의 의결권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CEO를 갈아치우고 친환경 정책을 써라, 배당을 늘려라 하며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존 보글이 꿈꾸던 세상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이라는 적입니다. 인덱스 투자는 지독하게 재미가 없거든요. 옆자리 김 대리는 어제 산 급등주로 하루 만에 20%를 먹었다고 자랑하는데 내 패시브 계좌는 거북이처럼 기어갈 뿐이죠. 인간의 뇌는 자극과 도파민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폭락장이 오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거나 더 빠른 말을 갈아타기 위해 시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존 보글은 말했습니다. 투자는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잔디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지루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10년, 20년 견디는 건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니까요. 인덱스 투자는 거품일 수도, 괴물일 수도, 아니면 숨막히는 지루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 거품의 꼭대기를 맞출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오히려 이 괴물의 등에 올라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궁금하실 겁니다. 시금치님은 그럼 평생 저 지루한 SPYM과 같은 ETF만 사고 대박을 노리는 개별 기업은 절대 안 산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것은 저의 방패이지 저의 칼은 아니니까요. 제가 매일 3,000원씩 이 지루한 인덱스를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존 보글이 만든 이 거대한 항공모함은 저에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존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 든든한 방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분석하고 확신을 가진 기업이 나타났을 때 등 뒤에 인덱스라는 안전장치를 믿고 과감하게 칼을 뽑아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거죠. 만약 사냥에 실패해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 자산의 본질은 시장 전체에 안전하게 묻어두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매일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이 지루한 게임을 이어가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방탄조끼를 입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승부수를 띄우시겠습니까? 앞으로 시금치 파일은 이 든든한 방패 위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하나씩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디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자본의 이면을 기록하다. 시금치 파일이었습니다.